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성장세가 좀 줄어드는 해가 될 것 같다고. 근데 뭐 확실히 성장세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 저도 봤어요. 근데 뭐 줄어들면 줄어들겠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줄어들면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팁 드릴까요? 팁. 이렇게 떨어질 때 마음 잡는 방법. 일단은 모니터에 컬러를 흑백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야, 아이, 뭐래. 아니 언뜻 봤을 때 최근에 산 거 중에서 만약에 떨어진 게 있으면은 막 빨갛고 파랗고 이게 막 극명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거 흑백으로 야, 바꾸면 좀 진짜. 나아. 진짜. 그리고 뭐 옆에 수익률이나 원금 이런 거 딱 가리고 종목 수만 보면 어떻게 이게 또 다르다 이게. 그치.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진짜 큰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우리 투자를 왜 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왜 해요? 호머는 투자 왜 해요? 호머는? 저 시간팔이 그만하고 싶어서 합니다. 하와이 가려고. 그렇구나. 저는 쌓이는 나는 하고 그냥, 싶지 않아요. 나는 투자가 노는 것 같아. 경험인 것 음, 같아. 뭐, 특별히 노는 뭐, 걸 이게 수도 막, 있고. 내 인생과 크게 직결되는 느낌은 아니야. 그 어, 여기 투자는 산수다라고 이렇게 제가 쓴 게 있는데 저는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다 투자하는 철학이 다 다르고 이 목표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은퇴 이후에 제가 돈 안 벌어도 됐을 때 제 생활비 알아서 굴러가면서 금융자산이 월급을 갖다 주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더 빨리 은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나를 지켜주는 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투자는 산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얼마가 필요하실 것 같은가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 100억, 1000억. 뭐 옛날에 토니 리치님이랑 얘기했는데 한 2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계산했을 때 제 목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1년에 쓰는 생활비랑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는 연수 이거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한 55세 인 65세 정도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대충 한 25년 정도 일을 안 하고 산다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연 생활비가 한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1억 곱하기 25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25억이 들 거고 그리고 이게 4%의 법칙이 25년을 가정했을 때 100% 금액에서 25년을 나누면은 매년 4%씩 빼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아니면 이게 내가 5천만 원밖에 안 쓴다 그러면은 뭐 12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은 일 안 하는 연수로 보면은 생활비를 아까 연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5년 일 안 한다 그러면 25억이 필요했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은퇴한다 한 20년 정도 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45억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100% 금융자산에서 매년 2.22%씩 꺼내서 쓰면은 되겠죠. 이게 이제 목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상황 따라서 좀 멀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은 너무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옛날에 멀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조급했어요. 굉장히 조급하고 이게 내가 과연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만약에 중간에 잘리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월급을 모아서 나 지금 애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집값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아무리 아끼고 생활비를 아낀다 하더라도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월급 모아서 내가 언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식 투자해도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 나야지 어떻게 불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 주식 원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멀어 보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플러스의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뭐냐 플러스예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보이시잖아요. 월 소득이나 승진을 하거나 하면 저축률을 올리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투자를 하든지 그런 거를 하는 영역인 거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모았지만 뭔가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한지 제가 체감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곱하기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전이랑 바뀐 것도 없거든요. 투자하는 종목이 막 엄청난 고수익을 내는 종목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 복리 그를 아직은 시작도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그쵸. 이게 오더라고요. 플러스의 영역에서 곱하기 영역으로 이제 투자의 복리가 작용하기 시작한 건데 근데 이게 보통 언제 변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찰리 먼거 아저씨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first 100K is a bitch라고 했어요. bitch. 진짜 욕을 한 거죠. 개 같은 1억 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를 실제로 버크셔 주총에서 누가 물어봤었어요. 사실 이게 한 10년 전인가 뭐 그것도 더 된 얘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2억, 3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어떤 분이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를 좀 더 불리고 싶은데 안 늘려지고 어떻게 되냐 했더니 찰리 먼거가 무조건 1억은 모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욕을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거 모으려면은 it means walking everywhere. 모든 곳에 다 걸어 다니고 not eating anything that wasn't purchased with a coupon. 쿠폰 없이 뭐 사 먹지 말고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1억 만들잖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조금 좀 편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짠내나게 살라고 이렇게 엄청난 부자 아저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근데 왜 1억이냐? 옛날에 이게 Four Pillars Freedom인가? 미국에 있는 어떤 블로거가 쓴 건데 이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23살에 1억을 달성하고 27인가에 뭐 15인가를 달성했나 같은 뭐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짠내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또 살다가 또 거기서 번 돈은 또 자기한테 투자도 하면서 근데 그런 와중에 저축을 엄청나게 빡세게 했어요. 들어오는 월 수입을 한 80% 정도를 계속 저축을 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이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보라색 선이 투자 수익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저축 금액이거든요. 뭘 가정했냐면은 연간 1,000만 원을 저축하고 투자 수익금이 한 7%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죠. 7%라고 했을 때 처음에 한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중이 78%, 80% 정도가 저축이에요, 저축. 근데 1억을 딱 찍는 순간 2억까지 가는데 5년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50대 5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 비중이 저축에 관련된 거는 적어지면서 이 투자 수익금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8억에서 9억 되고 9억에서 10억 되고 이런 거는 뭐 1년 이렇게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대부분 다 투자 수익에서 오거든요. 처음에 이 종잣돈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저도 비슷한 고민을 저는 한국에서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게 월급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집도 없었고 그때 고민을 하면서 엑셀에다가 막 돌려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모았던 게 월급 받으면은 30만 원씩 투자를 했어요. 30만 원씩 배당주에 사고 30만 원씩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투자를 했었어요. 나눠서. 근데 내가 이게 지금 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봤는데 그때 리얼티 인컴에다가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4% 정도 배당을 주잖아요. 매월. 그걸 가지고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걸 해가지고 30만 원씩 넣었을 때 그리고 매년 5만 원씩 올려서 투자를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해서 돌려봤었는데 와 막 은퇴할 때쯤 나이가 되니까 이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커지는 게.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서 막 이거 진짜 만약에 잘 꾸준히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해내면은 좀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하다가 그게 잘 되니까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세금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거거든요. 좀 더 욕심을 내서. 근데 저도 보면은 돈을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되게 리니어하게 생각하다가 복리를 이해한 순간부터 좀 자유로워졌죠. 해방됐죠, 약간. 걱정에서부터. 근데 이게 보면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생각하실 때 많으신 분들이 수익률에만 보통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상 복리의 3요소를 보잖아요. 그러면 원금이랑 투자 기간이랑 연평균 수익률 이 세 개가 다 골고루 엄청 중요해요, 사실상. 맞아요.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 개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이 중에 두 개만 아니면 한 개만이라도 해도 이 복리가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 학비로 쓰고 생활비도 모을 수가 없었어요. 다 썼고 그러면서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다 걱정하는 게 나 이제 늦었어. 복리가 타려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투자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사회적 경험치가 더 있으니까 20대 때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지금 30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고 30대보다는 40대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적립금을 더 늘리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복리를 타는 그게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복리가 진짜 무서운 게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20대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 10,000불을 넣고 처음에 한 10년만 투자를 그렇게 했나? 뭐 그리고 나중에 뭐 40대가 왔는데 1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 투자하고 나중에 60까지 비교했을 때 20대가 투자 금액이 불어나는 게 더 크거든요. 그게 복리의 맞아요. 네. 효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걸 생각하면 늦게 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좀 허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적립금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똑같아져요, 사실상.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보면은 아까 그냥 1밀리언을 기준으로 얘기했었으니까 1밀리언 달성에 걸리는 시간을 연간 적립금을 늘리면 당연히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맥스미니 평균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정립을 한 걸요. 그리고 뭐 2008년도에 또 시작한 사람이 있고 2007년도에 했냐 2008년도에 했냐에 따라서 또 폭락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차가 생기겠죠. 맥스랑 민 평균값이 있고 근데 이게 보면 적립금을 높일수록 당연히 맥스 민도 좁아지고 편차도 좁아지고 덜리는 시간도 점점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수익률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빼기랑 나누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절대 규칙 1번을 잃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원금이 깎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과소비하는 거. 근데 이제 과소비도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이 정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적립식 금액을 높이는 것도 되게 복리를 사는 데 있어서 큰 저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절약을 좀 빡세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이 정도는 조금 더 투자금을 더 높이고 싶다 그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미 플러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약에 소비가 너무 커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떠나서 막 뭔가 계속 자기 자산을 깎아먹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나누기는 웬만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한 방에 진짜 크게 투자할 손실이 막 깎일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뭐 레버리지 옛날에 호모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좀 안전한 레버리지를 스마트하게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빚을 졌을 때 리스키한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나누기의 영역에 투자를 그만두는 것도 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나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나누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그 기회비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공식에 보면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냐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연평균 수익률 캐거에다가 n이니까 이거를 계속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근데 이게 N이 사실상 0이면 n이 0이면 10, 20, 31로 갈 수 있었던 거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나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은 투자는 산수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요즘 이렇게 장이 흔들리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오히려 좋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좋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3년 오르면 1년째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사기 좋은 기회가 4년에 한 번씩 온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 계속 오랫동안 모아갈 게임을 하는 거라면 그래서 사실 올해 만약에 정말 시장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 생활비가 많이 나가? 어떡하지? 저 요즘에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고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트코에 브리스켓 덩어리 미국 애들 바베큐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사면은 내가 알아서 자르면 양지와 차도를 얻어내고 이것저것 쓸 게 엄청 많아서 가성비가 끝내준다는 얘기 듣고서 보니까는 이제 차도를 자르려면 밑 슬라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야 돼. 그러니까 완전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 차돌배기 만들기. 고기 덩어리 그걸 사가지고. 하면은 한 달을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큰 거 하나 사면.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 꺼냈다가 반려됐습니다.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ubt and out, you don't condone it. True